안녕하세요 여러분, 털뭉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커다란 크기의 내추럴하고 독특한 모티브 가방을 소개해 드릴게요. 앤틱하면서도 감각적인 디자인의 모티브 27개를 이어 붙여서 만드는 가방인데요. 크기가 큰 가방인 만큼 정성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만들고 나면 정말 뿌듯하고 활용도 높은 가방입니다. 모티브를 모두 떠주고 서로 이어붙여준 후에 접어서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뜨는 과정도 재밌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모티브를 가방으로 만들어내는 즐겁고 신기한 과정을 함께 배워봅시다.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재료 소개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가 사용한 실은 코튼필드입니다. 저는 색상 번호 301번을 사용했어요. 실은 제법 많이 드는 편이에요. 6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코튼필드는 약 1mm 두께의 얇은 실입니다. 실이 얇다 보니까 코바늘도 4호 2.5mm를 사용해 줄 거예요. 모티브가 너무 느슨하게 떠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힘이 있게 단단하게 떠지는 게 좋아서 저는 4호를 사용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도 웬만하면 4호 코바늘을 준비해서 떠주세요. 가위, 돗바늘, 단수링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모양의 모티브를 만들어 줄 겁니다. 원작에 사용하는 코튼필드 실이 너무 얇아서 영상에서 설명하기에 코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굵은 실을 사용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코튼필드 실과 4호 코 바늘을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좀 굵은 바늘과 굵은 실은 설명용이므로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완성된 하나의 모티브 사이즈는 약 11cm입니다. 가로, 세로 길이 모두 11cm가 나옵니다. 손에 실을 잡고 이 평평한 부분을 오른손의 엄지와 검지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방향처럼 돌려줍니다. 자, 그럼 여기 교차되는 부분이 생기죠? 이 교차되는 부분을 왼손에 엄지와 중지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동그란 원이 하나 생겼을 거예요. 바늘을 가지고 와서 이 동그란 원 안으로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실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자, 사슬뜨기를 이 위쪽으로 3개를 더 해주시면 돼요. 하나는 해준 거고요. 둘, 셋, 넷. 이렇게 총 4개의 사슬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4개의 사슬 중에 하나, 둘, 세 번째 사슬에다가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 놓을게요. 1, 2, 3, 4. 4개 중에 세 번째에다가 단수링을 걸어둡니다. 자, 그리고 실을 걸어서 다시 또 구멍으로 들어가서 한길 긴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사슬뜨기를 해줍니다. 실을 걸고 또 구멍으로 들어가서 한길 긴뜨기를 해주세요. 자, 이번 1단의 패턴은 한길 긴뜨기 하나와 사슬뜨기 하나입니다. 요거 2개를 반복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처음에 사슬뜨기 3개 세운 게 하나의 한길 긴뜨기 역할로 봐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 4개를 세운 이유는 사슬뜨기 하나의 역할을 하는 사슬까지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요 밑에 하나, 둘, 3개는 한길 긴뜨기, 4번째 사슬은 중간중간 들어가게 되는 사슬의 역할입니다. 요 한길 긴뜨기 다리가 이 기둥코를 포함해서 12개가 만들어질 때까지 이 패턴을 반복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1번, 2번, 3번, 4번 해준 셈이에요. 12번 반복해주겠습니다. 자, 다리의 수를 세어볼게요. 거꾸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 기둥코까지 12개의 다리를 모두 떠줬습니다. 가장 마지막은 사슬뜨기 하나를 해준 상태로 끝내셔야 돼요. 패턴이 한길 긴뜨기 하나 하고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는 것까지가 하나의 패턴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슬뜨기 하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꼬리실을 쭉 잡아당겨 줄게요. 있는 힘껏 잡아당겨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뒤쪽에서 보면 꼬리실이 이 방향으로 통과되어 있거든요. 이 방향을 잘 고려해서 방향에 맞게 실을 끝까지 잡아당겨서 구멍을 완전히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단을 모두 떠줬고 첫 번째 단을 마무리할 수 있는 빼뜨기를 해줄게요. 우리가 처음에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놨던 이 하나, 둘, 세 번째 사슬에다가 빼뜨기를 해줍니다. 자, 이제 2단을 시작해 볼게요.
2단을 시작할 때는 바로 밑에 있는 다리와 다리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 바늘을 찔러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시작하는 부분은 잘 보고 따라해주세요. 이 밑에 있는 사슬뜨기 3개 기둥코랑 그 옆에 있는 한길긴뜨기 다리를 손으로 벌렸을 때 구멍이 생길 거예요. 이 구멍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시고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자, 그리고 실을 한번 걸어서 같은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실을 끌고 오고요. 앞에 거 2개를 빼고 다시 한번 실을 걸어주세요. 한길긴뜨기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같은 구멍으로 바늘을 넣고 실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또 실을 걸고 앞에 거 2개만 빼주세요. 자, 그러면 바늘에 3개의 고리가 걸려있게 되는데 이 3개의 고리를 한 번에 통과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2번째 단의 처음을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방금 코를 하나 만들어주면서 생긴 이 사슬에다가 단수링 체크를 해놓겠습니다. 여기는 또 2번째 단을 돌아와서 빼뜨기를 넣어줘야 하는 첫 번째 코가 됩니다. 자, 그리고 사슬뜨기를 3개 세워주세요. 하나, 둘, 셋. 1단에서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에 사슬을 하나만 해줬다면 2단에서는 이 무늬와 무늬 사이에 사슬뜨기를 하나가 아니라 3개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무늬를 바로 만들어 볼게요. 지금 무늬가 들어가 있는 이 구멍에 바로 옆에 있는 한길긴뜨기 다리와 또 그 옆에 있는 한길긴뜨기 다리를 벌리면 다음 구멍이 나옵니다. 자, 이 구멍에 또 들어갈 거예요. 실을 걸고요. 다음 구멍에 들어가서 실을 끌고 나오고 앞에 거 2개를 빼주세요. 그리고 또 실을 걸고 같은 구멍에 들어가서 앞에 거 2개를 빼줍니다. 한 번 더 해줄게요. 실 걸고 들어가서 앞에 거 2개를 빼주세요. 처음 무늬를 만들 때는 우리가 첫 시작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방법이 지금 뜨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짧은뜨기, 사슬뜨기 한 다음에 무늬를 2번만 걸어서 빼줬었죠. 그래서 바늘에 3개의 고리가 걸렸었는데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3번씩 걸어서 빼줄 거기 때문에 계속 바늘에 고리가 4개씩 걸려 있을 겁니다. 이 4개를 한 번에 통과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무늬와 무늬 사이에는 사슬뜨기를 하나, 둘, 3개씩 세워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구멍도 찾아볼게요. 다리와 다리 사이를 벌려서 생기는 다음 구멍에다가 실을 한번 걸고 바늘을 찔러 넣고 앞에 거 2개를 빼줍니다. 한 번 더 같은 구멍에 실 걸고 들어가서 앞에 거 2개. 한 번 더 실 걸고 들어가서 같은 구멍에 앞에 거 2개 빼주세요. 자, 그럼 바늘에 4개의 고리가 걸려있게 되죠. 이거를 한 번에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둘, 3개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요게 2번째 단의 패턴이에요. 이 패턴을 똑같이 12번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1단에서도 패턴을 12번 반복했었죠. 지금부터는 같은 패턴을 12번씩 반복해서 진행을 해줄 거예요. 자, 그렇게 12개를 세워줄 때 첫 번째 우리가 조금 다르게 만들어줬었던 것도 하나의 패턴으로 똑같이 세주시면 됩니다. 이 무늬가 총 12개 만들어질 때까지 2단을 반복해주고 올게요. 자, 이렇게 무늬 12개를 만들어줬습니다. 가장 마지막은 사슬뜨기 3개를 해주는 것까지 해주셔야 2단을 완벽하게 마무리해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늬 수를 귀찮다고 세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 모티브를 사각형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코가 부족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의 무늬를 모두 만들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다음 3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수링을 꽂아놨었던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줄게요. 2단을 마무리해주는 빼뜨기 코고요. 다음 3단을 시작하기 위한 기둥사슬 코 하나를 세워줍니다. 자, 3단은 짧은뜨기로 쭉 둘러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준 이 무늬 위에다가는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커다랗게 보이는 구멍에다가는 짧은뜨기 3개, 무늬 위에는 짧은뜨기 하나, 구멍에는 3개. 이 무늬 위쪽이라 함은 다리 위쪽에 있는 사슬,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다 하나 넣고요. 여기 3개 넣고 여기다 하나,
넣고요. 여기 3개 넣고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리 위쪽에 우리 빼뜨기 했었던 그 첫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떠주세요. 그리고 첫 코는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구멍이 나오면 이 구멍에다가는 그냥 바늘을 푹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나, 둘, 3개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무늬 위쪽에 사슬에다가 짧은뜨기. 이 무늬를 이렇게 벌려보면 여기 코 하나 보이시죠? 위쪽에 V 모양 사슬 밑에 있는 이 구멍 여기에다 바늘 찔러 넣고 이 무늬 위에는 하나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큰 구멍에 하나, 둘, 3개 넣어주시고요. 이 위쪽에 사슬에다가 하나, 그 옆에 구멍에 하나, 둘, 셋. 위쪽 사슬에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요. 한 바퀴를 모두 돌려주고 오겠습니다. 여기 큰 구멍에 3개씩 넣어주는 과정에서 코수가 빠지지 않도록 집중해서 한 바퀴를 모두 둘러주고 올게요. 3단에 한 바퀴를 거의 돌아왔고요. 이 커다란 구멍에 짧은뜨기 3개를 넣어줄 차례입니다. 하나, 둘, 3개를 넣어주게 되면 처음에 무늬 위쪽에 짧은뜨기를 넣었었던 그 코가 나와요. 여기는 첫 코이기 때문에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단스링을 빼고 첫 코에다가 빼뜨기를 하면서 3단도 마무리 해줄게요. 이제 4단을 떠주겠습니다. 자, 4단을 떠주기 위해서는 기둥사슬코가 3개 필요해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이 3개의 사슬뜨기는 처음 첫 단에서 해줬었던 것처럼 하나의 한길긴뜨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3개의 사슬 중에 3번째 사슬 코에다가 단수링 체크를 해주시고 4단을 모두 떠주고 여기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한길긴뜨기 코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 4단에서는 한길긴뜨기 코늘림과 그냥 일반 한길긴뜨기가 반복돼요. 자, 한길긴뜨기 코늘림을 해주는 위치는 우리가 이 아래쪽 2단에 무늬를 떠주고 짧은뜨기를 하나 넣었었잖아요. 이 하나의 짧은뜨기가 코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 이 코에다가는 한길긴뜨기 2코 늘려뜨기를 해주시고요. 그 옆에 구멍에다가 짧은뜨기 3개 넣었던 이 코들에다가는 한길긴뜨기도 각각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일반 전체 코를 모두 사용하는 한길긴뜨기를 뜨지 않을 거고 이랑 한길긴뜨기를 떠줄 거예요. 이랑 한길긴뜨기는 여기 위쪽에 보이는 V 모양 사슬 중에 앞에 거 반코는 남겨두고요. 뒤쪽에 있는 반코에다가만 바늘을 이렇게 찔러 넣어서 떠주는 걸 말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지금까지 떴지만 이번 4단을 떠줄 때는 이렇게 반만 갈라서 바늘을 넣어줄게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무늬 위쪽에 짧은뜨기, 지금 첫 번째 빼뜨기를 해줬었던 이 코에는 한길긴뜨기 2코 늘려뜨기가 들어가야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같은 코에다가 한 번 더 바늘을 찔러놓고 한길긴뜨기를 떠줄 건데요. 이랑 한길긴뜨기를 떠줘야 하기 때문에 이 위쪽에 보이는 V 모양 중에 뒤쪽 반코만 바늘을 찔러 넣어주시면 됩니다. 실을 한번 걸어서 여기 뒤쪽에 있는 사슬 반코에만 바늘을 이렇게 찔러 넣고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여기에서는 이 기둥사슬코 3개가 하나의 한길긴뜨기 역할이기 때문에 방금 하나의 한길긴뜨기를 더 넣어줌으로써 한길긴뜨기 2코 늘려뜨기를 모두 떠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나오는 짧은뜨기 3코 있잖아요. 큰 구멍에 넣었었던 그 코들에다가는 각각 이랑 한길긴뜨기를 한 코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실 걸고 V 모양 중에 뒤쪽에 반코만 이렇게 주어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자, 그 옆에도 한 코씩 넣어주는 거예요. 3개의 코는 한 코씩, 둘, 그 옆에 코에다가도 하나. 자, 첫 번째 코에 2개 들어갔고요. 중간에 3코에 각각 하나씩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또다시 2단에서 무늬를 만들어줬었던 위쪽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준 이 코가 나옵니다. 이 코가 나왔을 때는 한길긴뜨기를 2개 넣어주시면 됩니다. 실을 걸고 뒤쪽 반코만 주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넣고요. 같은 코에다가
하나를 더 넣어서 총 2개를 넣어줍니다. 자, 이 아래쪽에 있는 코를 구분하는 게 조금 힘드시다면 패턴으로 익히셔도 돼요. 2코 늘려뜨기를 하고 하나를 하고 2코 늘려뜨기를 하고 또 하나를 하고 그 다음은 이거 구분이 가지 않아도 2코 늘려뜨기를 할 차례겠죠? 2코 늘려뜨기 하나 늘림 하나 늘림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이번 4단을 쭉 떠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지금 이 중간에 3개의 코를 넣어준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 이랑 한길긴뜨기를 하나씩 넣어줄게요. 이렇게 3개를 각각 하나씩 넣어주고 그 옆에 코는 늘림을 해주시면 됩니다. 같은 코에 하나 넣고 한 번 더 찔러 넣어서 2개 넣어줄게요. 그리고 그 옆에는 또 하나 넣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패턴을 반복해서 4단도 모두 떠주고 오겠습니다. 자, 4단 한 바퀴 돌아왔고요. 마지막에 이랑 한길긴뜨기 각각 하나씩 넣어줄 차례입니다. 3개를 연속으로 1개씩 하나, 그 옆에도 하나, 그 옆에도 하나. 자, 가장 마지막에 보이는 이 사슬 모양 이 머리는 빼뜨기 코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주지 않고 넘어가야 하는 코입니다. 빼뜨기를 하면 마지막 코랑 굉장히 헷갈리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 코를 더 찔러 넣는 실수를 하기 쉬운데요. 빼뜨기 코인 것을 잘 인지하고 뜨지 않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4단도 마무리 해줬고요. 첫 번째 단수링 꽂혀있는 이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세워주세요. 자, 그 다음 5단을 떠줄 건데요. 5단을 뜨는 과정은 여러분이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설명을 잘 참고하셔야 하니까 잘 보고 따라해주세요. 자, 일단 두길긴뜨기 기법이 사용이 되고요. 그 두길긴뜨기 기법을 모아서 떠줄 겁니다. 그리고 그 두길긴뜨기를 이 위쪽 사슬 머리에다가 떠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금 이 4단을 뜨면서 이랑뜨기를 했기 때문에 이 4단 앞쪽에 반코씩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남겨놓은 반코를 지금 활용해서 무늬를 넣어줄 거예요. 무늬가 들어가야 하는 반코의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커다란 구멍마다 3개의 짧은뜨기를 넣었잖아요. 그 3개 중에 가운데 있는 코에 남은 반코, 여기를 계속 찾아줄 거예요. 자, 이렇게 커다란 구멍에 3개의 짧은뜨기가 들어가 있죠. 그 중에 가운데 반코, 이 가운데 반코의 위치를 잘 찾아주셔서 이번 5단을 넣으면 됩니다. 자, 근데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지금 처음에 무늬 만들어줄 때만 중간 반코를 잘 찾아주시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개수를 세서 지나가면 되기 때문에 처음만 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바늘을 처음으로 찔러 넣어야 하는 위치는요. 지금 우리 여기에서 처음 시작을 해줬잖아요. 쭉 아래로 타고 내려오면 2단에서 처음 시작 무늬를 만들어줬던 무늬가 나와요. 이 무늬에 오른쪽 그리고 왼쪽에 있는 큰 구멍, 요거 구멍에 들어가 있는 3개의 코들 중에 가운데랑 여기서도 가운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커다란 구멍에 하나, 둘, 3개의 짧은뜨기가 들어갔어요. 이거 중에 가운데 표시를 미리 해놓을게요. 여기입니다. 이 코를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커다란 구멍에서 하나, 둘, 3개의 짧은뜨기를 넣어줬었고요. 그거 중에 가운데 여기도 체크를 해놓을게요. 지금 우리가 단스링으로 체크를 해놓은 위 오른쪽 구멍에서 가운데 반코, 이 왼쪽 구멍에서 가운데 반코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으면서 무늬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두길긴뜨기를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두길긴뜨기는 바늘의 실을 2번 걸어주시면 됩니다. 2번 걸어서 바늘을 살짝 뒤쪽으로 당기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의 코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있는 위치보다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여야 됩니다. 자, 단스링 체크해놓은 이 반코를 이렇게 주워주세요. 아래에서 위로 바늘을 찔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을 걸고 이렇게 빼주시고요. 앞에 거 2개, 또 남게 되는 3개 중에 앞에 거 2개를 빼주세요. 자, 그럼 바늘에 고리가 2개 걸려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두고 다시 한번 실을 2번 걸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단스링으로 체크를 해놓은 이 가운데 코에 아래에서 위로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을 끌고 나와서 앞에 거 2개, 남게 되는 4개의 고리 중에 또 앞에 거 2개를 빼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늘에 고리가 3개 걸리게 될 겁니다. 이 3개를 한 번에 통과해 주시면 이게 바로 하나의 무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얘는 두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를 해준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코에다가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 놓을게요. 돌아와서 빼뜨기를 해줘야 하는 코고요. 지금 우리가 이 무늬 하나를 만들어 준 거거든요. 이 무늬와 무늬 사이에는 이 정도 간격이 있잖아요. 이 간격은 짧은뜨기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늬도 총 12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자, 무늬와 무늬 사이에 들어가게 되는 짧은뜨기를 뜰 때도 이랑 뜨기 기법을 사용해서 이랑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랑 짧은뜨기 5개를 넣어줄 건데요. 우리가 방금 만들어준 무늬를 살짝 아래쪽으로 치워보면 우리 여기 첫 번째 빼뜨기 해준 코 말고 그 옆에 있는 코 하나가 보입니다. 첫 번째 빼뜨기 해준 코는 지금 사용하지 않고요. 그 옆에 있는 코, 여기 2번째 코에다가 이랑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바늘을 이렇게 찔러 놓고 실을 끌고 와서 이랑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자, 다음 코에다가도 이랑 짧은뜨기. 무늬를 하나 떠주고 나면 그 옆에는 이랑 짧은뜨기를 5개 떠주시면 됩니다. 3개 떴고요. 4개, 5개 떠줄게요. 자, 이렇게 5개의 이랑 짧은뜨기를 뜨면 이 5번째 코가 들어간 코는 이 전단 4단에서 한 코에 2개의 한길긴뜨기를 넣었었던 코 중에 오른쪽 코가 될 겁니다. 항상 그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무늬를 하나 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바로 옆에 있는 코에 들어가서 이랑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위쪽에 있는 사슬뜨기 코들은 모두 사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코도 빼먹지 않고 모두 이랑 짧은뜨기가 들어갈 건데 그 중간중간에 이 두길긴 2코 모아뜨기로 무늬를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코늘림, 한 코가 늘어나는 셈이 되는 거겠죠. 자, 같이 무늬를 또 만들어 볼게요. 무늬를 만들어줄 때는 실을 2번 감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조금 파악하기가 쉬울 거예요. 단수링 체크를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겁니다. 자, 여기 우리가 먼저 들어갔었던 이 코 있죠? 이 코에다가 한 번 더 바늘을 들어가 줄 겁니다. 계속 겹치게 사용을 해주면 돼요. 실을 2번 걸고요. 이 코에다가 한 번 더 바늘을 찔러 넣고 실 끌고 와서 앞에 거 2개, 남은 3개 중에 앞에 거 2개. 자, 그러면 이 하나의 앞코를 지금 2번 활용을 해준 겁니다. 자, 우리가 방금 들어갔었던 이 코 말고요. 그 옆에 코부터 하나, 둘, 3개의 앞코를 건너뛰고요. 그 옆에 코에다 바늘을 찔러주시면 여기가 바로 다음 구멍에 3개의 짧은뜨기 중에 가운데 코가 됩니다. 바늘이 들어가야 하는 앞코와 앞코 사이에는 이렇게 앞코 3개가 남아있게 될 거예요. 이 3개의 앞쪽 반코는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3개는 건너뛰어서 4번째에다가 바늘 넣어주시면 됩니다. 또다시 두길긴뜨기이기 때문에 실을 2번 걸어주고요. 옆에 하나, 둘, 3개 지나쳐서 4번째에다가 아래에서 위로 바늘 넣어줍니다. 실 끌고 와서 앞에 거 2개, 남은 4개 중에 앞에 것도 2개만. 그러면 3개 남아있게 될 텐데 이거 3개는 한 번에 통과. 방금 만들어준 무늬를 살짝 치워보면 바늘이 들어가야 하는 코가 바로 보입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그 코에다가 이랑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규칙에 맞게 5개를 연속으로 넣어줍니다. 3개, 4개, 5개를 넣어주면 이 5번째 이랑 짧은뜨기가 들어간 코는 또다시 전단 4단에서
코늘림을 해줬었던 2개의 한길긴뜨기 코 중에 오른쪽 코가 될 거예요. 자, 이 오른쪽 코까지 딱 5개 넣어주시고 다시 한번 무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실을 2번 걸고 우리 전에 무늬 만들어줬을 때 사용했던 그 앞쪽 반코에 한 번 더 아래에서 위로 바늘 찔러 넣고 실 끌고 와서 앞에 거 2개, 남은 3개 중에 또 앞에 거 2개. 이 상태 그대로 두고 실을 또 2번 감아서 지금 사용한 앞쪽 반코 말고 그 옆에부터 하나, 둘, 3개를 지나쳐서 4번째 코에다가 아래에서 위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실 끌고 와서 앞에 거 2개, 또 앞에 거 2개, 남은 3개는 한 번에 통과. 자, 그리고 또 뒤쪽을 보면 이렇게 코가 바로 보일 거예요. 이 뒤쪽에 있는 코는 모두 사용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건너뛰는 코 없이 그대로 바로 다음 코에 들어가서 이랑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 넣어주고 또 무늬를 만들어줄게요. 여기는 전단에서 늘림해줬던 코의 오른쪽 코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실 2번 걸어서 이미 사용을 했었던 이 앞쪽 반코 아래에서 위 2개 빼고 2개 빼고 또다시 실 2번 걸고요. 자, 다음 코부터 하나, 둘, 3개 지나치고 4번째 앞쪽 반코에 아래에서 위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2개 빼고 2개 빼고 3개는 한 번에. 그리고 뒤쪽을 확인하고 바로 다음 코에다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주어서 이랑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5단의 패턴이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헷갈리신다면 영상을 앞쪽으로 조금 돌려가면서 이번 5단도 한 바퀴를 둘러주고 오겠습니다. 자, 5단 한 바퀴 돌아와서요. 마지막 무늬를 넣어줄 차례입니다. 이 마지막 무늬는 모두 한 번씩 사용을 했었던 코를 주어서 떠줄 거예요. 실을 2번 감고요. 이 전에 사용했었던 이 앞쪽 반코 아래에서 위로 들어가서 먼저 반을 떠주시고 또 2번 감아서 이번에는 처음에 이미 들어갔었던 단수링 꽂아놨었던 그 앞쪽 반코 아래에서 위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2개, 2개. 이거는 3개 한 번에. 그리고 남아있는 코를 모두 주어서 이랑 짧은뜨기를 5개 넣어주시면 돼요. 2, 셋, 넷.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코는 사실은 빼뜨기예요. 그래서 우리 전단 한길긴뜨기 단을 뜰 때는 제가 잘 건너뛰어야 한다고 했던 코인데 5개를 모두 채워주기 위해서 이 빼뜨기 코를 살짝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이 빼뜨기 코의 모양도 V 모양 사슬과 똑같이 생겨서 그냥 뒤쪽 반코 주어서 짧은뜨기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랑 짧은뜨기 5개 연속으로 똑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줄게요. 다음 6단을 시작하기 위해서 사슬뜨기를 하나만 세워주세요. 자, 이렇게 가장 어려운 5단을 모두 떠줬습니다. 자, 6단은 5단보다는 간단합니다. 기둥사슬 코는 말 그대로 기둥이고요. 자, 첫 번째 코는 긴뜨기로 넣어주겠습니다. 실 한번 걸고요. 빼뜨기 넣었었던 첫 번째 코에 바늘 찔러 넣고 긴뜨기를 떠주세요. 이 긴뜨기 첫 번째 코가 첫 코가 됩니다. 돌아와서 빼뜨기를 해줘야 하는 코예요. 그리고 같은 코에다가 긴뜨기를 2개 더 넣어줄 겁니다. 하나, 둘. 자, 이렇게 한 코에 긴뜨기가 총 3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짧은뜨기를 3개 넣어줄 건데요. 그 짧은뜨기 3개가 들어가야 하는 위치는 지금 이 중간에 넣어준 짧은뜨기 코 5개, 전단 5단에서 짧은뜨기 코 5개 넣었잖아요. 그 5개 중에 가운데 있는 3번째 코, 3번째 짧은뜨기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3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이랑뜨기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사슬머리 전체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을게요. 짧은뜨기 3개 넣어줍니다. 둘, 셋. 자, 이번 6단에서는 이 동그란 모티브를 네모네모한 사각형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야 하는 위치마다 뜨기 기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네모난 각을 만들어주기 위함이고요. 영상을 보면서 잘 따라 하시다 보면 어느새 동그라미가 네모로 변해 있을 거니까 천천히 따라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코에 긴뜨기 3개 넣었고요. 그리고 두 칸을 건너뛰어서 짧은뜨기를 3개 넣었어요. 자, 그리고 또다시 두 칸을 건너뛰어서 다음 전단에서 무늬를 만들어줬었던 이 코에다가 긴뜨기를 3개 넣어주겠습니다. 실 걸고 들어가서 긴뜨기 하나, 긴뜨기 둘, 긴뜨기 셋. 이게 한쪽 면을 만들어준 거예요. 자, 이제는 5개를 모두 건너뛰어서 다음 무늬를 만들었었던 코에다가 두길긴뜨기를 넣어줄 겁니다. 두길긴뜨기는 실을 2번 감아서 가운데 있는 짧은뜨기 5개 모두 지나쳐서 다음 무늬 위쪽에 있는 코에다가 두길긴뜨기를 넣어주겠습니다. 이때 이 4개의 고리 중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고리가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서 떠주시는 게 편물을 예쁘게 틀 수 있는 팁입니다. 실 걸어서 앞에 거 2개, 그리고 또 실 걸어서 앞에 거 2개, 또 실 걸어서 남은 2개를 빼줍니다. 자, 지금 만들어지는 이 코가 지나치게 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이 정도로 늘어지는 건 괜찮습니다. 자, 같은 코에다가 굉장히 많은 두길긴뜨기를 넣어줄 거예요. 일단은 4개를 넣어주겠습니다. 하나 넣었고요. 2번 감아서 한 번 더 들어갑니다. 2개 넣었고요. 한 번 더. 3개 넣었고요. 한 번 더. 4개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4개를 뜨고 모서리에 해당하는 사슬뜨기를 2개만 세워줄게요. 자, 2개의 사슬뜨기를 해준 후에 다시 또 같은 구멍에다가 두길긴뜨기를 4개 넣어줄 거예요. 지금 넣고 있는 이 코는 총 8개의 두길긴뜨기를 넣어주게 됩니다. 지금 4개 넣었으니까 이 4개 하고 중간에 사슬 2개 해준 다음에 다시 또 4개를 넣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한 코에 총 8개의 두길긴뜨기를 넣어줬습니다. 이게 네모의 한쪽 모서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또 이 부분을 이쪽에다가 반복을 해서 평평한 면 부분을 표현해 줄게요. 자, 이 두길긴뜨기와 긴뜨기 사이에는 5개의 짧은뜨기를 모두 건너뛰게 됩니다. 실을 걸고요. 다음 무늬 위쪽에 있는 이 코로 들어가서 긴뜨기를 3개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짧은뜨기 2개를 건너뛰어서 3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3개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또 2칸을 건너뛰어서 다음 무늬의 위쪽 코에다가 긴뜨기를 3개 넣어줍니다. 하나, 둘, 셋. 평평한 면의 일부를 만들어줬고요. 이제 다음 무늬로 넘어가 줄게요. 지금 사용해준 무늬의 바로 옆에 있는 무늬 5칸을 모두 건너뛰어서 이 무늬의 위쪽 코에다가 이쪽 모서리에서 해줬던 작업을 한 번 더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2번 감고요. 반을 찔러 넣고 실 끌고 와서 두길긴뜨기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4개 떠줍니다. 자, 그리고 사슬뜨기를 2개 세워주고 같은 코에다가 실을 2번 감아서 두길긴뜨기를 또 4개 넣어줄게요. 총 8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둘, 4개 하고 사슬 2개 하고 4개 해줬습니다. 자, 이제 네모 중에 2번째 모서리도 만들어졌어요. 여기 중간에 있는 이 무늬를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쪽에도 평평한 구간을 표현해 줄게요. 다음 무늬에다가 긴뜨기 3개를 넣어주면 되겠죠. 하나,
둘, 셋. 그리고 두 칸 건너뛰어서 짧은뜨기 3개. 둘, 셋. 두 칸 건너뛰어서 긴뜨기 3개. 둘, 셋. 자, 평평한 구간 표현해주고요. 다시 또 다음 무늬의 위쪽에다가 이 모서리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4개 넣으면서 모서리를 또 만들어줬고요. 이제 이쪽에 평평한 부분 만들고 여기에다가 모서리 만들어주면 사각형으로 변신을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무늬 위쪽에 긴뜨기 3개. 그리고 두 칸을 건너뛰어서 짧은뜨기 3개. 또 두 칸을 건너뛰어서 긴뜨기 3개. 자, 이제 무늬 하나만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두길긴뜨기 4개 하고 사슬뜨기 2개 하고 두길긴뜨기 4개를 해주고 올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모서리도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 마지막 모서리에 4번째 두길긴뜨기 코에다가 단수링을 살짝만 걸어둘게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단을 뜰 때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첫 번째 코를 찾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첫 코를 미리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이제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 이때 첫 코에 달려있는 단수링은 일단 빼지 마세요. 한 바퀴 모두 돌아올 때까지 계속 꽂아두겠습니다. 자, 빼뜨기를 해줬습니다. 이제 7단을 시작해 볼게요. 사슬뜨기를 하나 세워주고요. 이 편모를 뒤집어 줄 거예요. 지금까지는 계속 빙글빙글 같은 방향으로 떠줬는데 가장 마지막 7단을 뜰 때만 이 뜨개 편모의 방향을 바꿔서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둘러주도록 할게요. 자, 편모를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체크를 해놨었던 전단 6단에서 가장 마지막 코에 사슬머리 이 코에다가 첫 번째 코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단수링이 꽂혀있는 김에 이 코의 위치를 한번 제대로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만들어주게 되는 이 뜨개의 코는 정면에서 봤을 때는 다리의 살짝 오른쪽에 생기게 됩니다. 다리 맨 위쪽에 살짝 오른쪽에 있는 이 V 모양이 코인데요. 지금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방향에서는 이 다리의 살짝 왼쪽에 있는 코가 이 다리에 해당되는 사슬머리 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방향이 바뀌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수링으로 미리 체크를 해놨던 거예요. 단수링 체크가 되어 있었던 첫 번째 코죠. 이 코에다가 긴뜨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수링은 이 첫 번째 긴뜨기 코에다가 옮겨서 달아줄게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는 빼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코에 또 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코에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리의 살짝 왼쪽에 있는 게 코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 코가 되는 겁니다. 이 코에다가 빼뜨기. 그리고 커다란 구멍이 나올 텐데요. 커다란 구멍에다가 긴뜨기를 하나 넣어주세요. 자, 이쪽 모서리에서는 또 모서리를 표현해줘야 하잖아요. 이 면을 뜰 때와 달리 살짝 변형을 해서 모서리 부분을 뜨고 넘어가 주셔야 이 모서리가 뾰족하게 표현이 됩니다. 자, 긴뜨기를 하나 넣어주시고 사슬뜨기를 2개 세워주세요. 전단에서도 사슬 2개를 세웠었죠. 자, 그리고 같은 코에다가 긴뜨기를 하나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모서리를 뜨는 방법이에요. 이 면을 뜰 때는 빼뜨기, 긴뜨기, 빼뜨기, 긴뜨기, 빼뜨기, 긴뜨기를 쭉 한 코씩 반복을 해주고 이 모서리에 와서는 긴뜨기 하나, 사슬 2개, 긴뜨기 하나를 넣으면서 조금 변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뾰족하게 표현이 될 수 있게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코는 바로 빼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기둥의 살짝 왼쪽에 있는 이 사슬이 이 기둥에 해당되는 사슬 머리코라고 했어요. 여기 살짝 벌려보시면 비슷하게 생긴 사슬이 있는데요. 여기는 잘 건너뛰셔야 됩니다. 전단에서도 이렇게 사슬뜨기 2개 했었던 그 코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건 코의 머리예요. 이 다리 살짝 왼쪽에 있는 이 코의 머리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빼뜨기, 긴뜨기, 빼뜨기, 긴뜨기를 쭉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빼뜨기 했고요. 다음 코에 긴뜨기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 코에다가는 빼뜨기를 넣어줍니다. 자, 마지막 7단을 뜰 때는 빼뜨기의 기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타이트하게 떠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돼요. 조금 느슨하게 이런 식으로 빼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코에 긴뜨기, 그 옆에 빼뜨기. 자, 가장 마지막 코에 살짝 왼쪽에 있는 사슬 머리까지 빼뜨기로 끝나면 맞게 끝내신 겁니다. 여기 코수가 맞지 않으면 이 가장 마지막 코가 빼뜨기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밑에서 4개를 넣어야 하는데 뭐 3개만 넣었거나 이쪽에서 3개를 넣어야 하는데 2개를 넣었거나 그런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제대로 뜨셨다면 빼뜨기, 긴뜨기를 반복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도 빼뜨기, 끝날 때도 빼뜨기로 끝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커다란 구멍이 나오면 긴뜨기를 넣고 사슬뜨기를 2개 세우고 또 커다란 구멍에 긴뜨기를 넣어주면서 뾰족한 모서리를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다시 면 뜨는 부분이 나오면 빼뜨기로 시작해서 쭉 빼뜨기, 긴뜨기를 반복하다가 가장 마지막 코에 빼뜨기를 넣으면서 끝내주셔야 되고요. 자, 이 면에 해당하는 첫 번째 빼뜨기 코를 넣는 위치 한 번 더 같이 확인해 볼게요. 다리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처음으로 나오는 이 다리 위쪽으로 올려서 살짝 왼쪽, 여기에 있는 이 코가 처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빼뜨기 자리의 코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긴뜨기, 그 옆에 빼뜨기 쭉 반복해 주시면 돼요. 지금 긴뜨기를 해준 거고 가장 마지막 다리에 살짝 왼쪽에 달려있는 위에 이 사슬머리에 빼뜨기를 해주면 이쪽 면도 빼뜨기, 긴뜨기 코스를 맞게 떠주신 겁니다. 모서리가 나왔죠? 모서리는 실걸고 긴뜨기 하나, 사슬 2개, 다시 한번 긴뜨기 하나 넣어서 뾰족하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다음 면에서도 첫 번째 빼뜨기는 첫 번째 다리의 위쪽에 살짝 왼쪽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구멍, 여기에다가 빼뜨기를 넣어가면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기 구간을 모두 건너와서 이 마지막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한 바퀴를 거의 돌아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긴뜨기와 마지막 코에다 빼뜨기를 넣어주는 작업만 남았어요. 우리가 단수링을 꽂아놨던 그대로 꽂아놨었죠. 여기 빼뜨기 하면서 그 코가 마지막 코를 찔러 넣어야 하는 코고요. 그 바로 전 코가 긴뜨기를 넣어야 하는 코입니다. 자, 이렇게 긴뜨기를 해주고요. 이 첫 번째 코에다가는 원래는 빼뜨기를 해줘야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단수링을 꽂아놓은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지 않고 그대로 실을 쭉 당겨서 실을 잘라줄 겁니다. 조금 더 깔끔하게 모티브를 마무리하기 위함이에요. 그대로 실을 뒤쪽으로 빼주시고 돗바늘을 끼워주세요. 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긴뜨기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코는 빼뜨기로 끝나야 하지만 긴뜨기까지만 하고 마지막 코 자리는 남겨두고 실을 잘라줬어요. 이제 이 빼뜨기는 우리가 돗바늘을 사용해서 가짜 코로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단수링이 꽂혀있는 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아래에서 위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당겨지는 이 부분을 조금 당겨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빼뜨기의 코, 지금 이 코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이 정도 크기로 당겨주세요. 그리고 단수링은 뺄게요. 위치는 체크를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긴뜨기를 넣어준 코 바로 보이죠? 이 코의 가운데 구멍으로 들어가 줍니다. V 모양 중에 가운데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위쪽을 봤을 때 이렇게 뒤쪽에도 실 한 가닥이 같이 걸릴 텐데 그대로 통과해 줄게요. 그래서 코의 크기를 우리가 만들어줬어야 하는 빼뜨기의 코 크기만큼 이렇게 조절을 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쪽은 모티브의 안쪽 면이잖아요. 우리가 떠준 마지막 7단은 이렇게 반대편에서 봤을 때 예쁘게 보이는 무늬입니다. 이렇게 볼록볼록
무늬가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꼬리실이 이 앞쪽에 있으면 안 돼요. 이 꼬리실을 다시 뒤쪽으로 가지고 와서 숨겨줘야 합니다. 뒤쪽으로 가지고 올 때는 지금 이 코 바로 아래에 구멍이 하나 있을 거예요. 항상 이 구멍으로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뒤로 넣어줄게요. 그러면 감쪽같이 뒤쪽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보내주고요. 여기 이 코의 크기에 변형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매듭을 하나 지어줄게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로실 한 가닥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바늘을 통과해서 이 고리가 완전히 작아지기 전에 고리 안쪽으로 바늘을 통과하면서 매듭 하나를 지어줍니다. 손톱으로 당겨서 크기를 조절해서 매듭을 꽉 조여주시고요. 이제 이 꼬리실은 안쪽으로 잘 숨겨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쭉 통과할 수 있는 가로 다리 부분을 이런 식으로 찾아서 쭉쭉 넣어주시면 됩니다. 더 튼튼하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자로 이렇게 쭉 통과를 했잖아요.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통과해준 이 가로실, 이 다리 하나는 남겨두고 이런 식으로 왔던 길을 쭉쭉 되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통과를 해주시면 잡아당겨도 이쪽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게 실을 숨겨줄 수 있습니다. 자르고요. 여기에서도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가장 가까운 한 땀을 주워서 들고 고리가 완전히 작아지기 전에 바늘을 통과해서 매듭을 한번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일자로 통과를 해놓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모티브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실은 면사이기 때문에 스팀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티브가 조금 쭈글쭈글 이상하게 떠졌다면 스팀을 한번 써가지고 적당한 크기와 적당한 형태로 여러분이 모양을 잡아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모티브를 여러 장 떠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뜬 모티브는 블로킹 보드를 활용해서 예쁘게 모양을 잡아놓고 보관을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블로킹 보드라는 거예요. 여러 개의 모티브를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놓고 쭈글쭈글해지지 않게 빳빳하고 예쁜 형태를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도구입니다. 인터넷에 블로킹 보드라고 치면 아마 구하실 수 있을 거고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검색해 보셔서 모티브를 블로킹해서 보관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스팀을 싸서 모양을 조금 더 단단하게 고정을 할 수도 있으니 그 점도 참고해 주세요. 자, 모티브는 27개를 떠주시면 돼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27개보다는 적은 양인데요. 아마 이만큼 될 겁니다. 자, 27개의 모티브를 여러분이 모두 떠왔다는 가정하에 이제 다음 단계를 진행해 볼게요. 저는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주는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언젠가는 꼭 돌아오셔야 됩니다. 자, 저는 바로 시작해 볼게요. 모티브는 3개씩 이렇게 줄을 세워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화면이 꽉 차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제가 그림을 띄워드릴 거예요. 그 그림처럼 모티브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3개, 그리고 여기도 하나, 둘, 3개, 그리고 그 옆에도 하나, 둘, 3개. 그래서 지금 보이는 그림처럼 모티브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모티브를 빼뜨기를 활용해서 이어줄 건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분홍색 연결된 지점마다 모두 빼뜨기를 연결을 다 해준 후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가로 부분을 쭉 한 번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던 모티브 3개와 3개를 연결하는 그 작업을 하면서 모티브 잊기 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모티브를 뜨면서 설명했었던 이 하늘 색깔 모티브와 다른 색깔로 하나를 더 떠왔습니다. 조금 더 커야 모서리 코를 찾는 걸 여러분께 설명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2개의 큼직한 모티브를 떠왔어요. 모티브 잊기를 해줄 때 주어야 하는 코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 모티브의 모서리와 모서리를 찾아줄게요. 잊기를 처음 시작하고 잊기가 끝나야 하는 코를 정확하게 찾아주셔야 모티브를 깔끔하게 이어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단스링으로 체크를 해놓을 건데요. 모티브의 어느 방향도 상관없어요.
다 똑같기 때문에 방향은 상관없고요. 여러분이 가장 편하게 찾을 수 있는 한쪽 면을 바라봐 주세요. 우리가 이 가장 마지막 7단을 반대 방향에서 떠줬기 때문에 앞에서 코를 찾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부분을 잘 손으로 누르고 반대쪽으로 뒤집어서 편물을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긴뜨기를 넣어준 코가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사슬뜨기를 2개 해준 코가 있습니다. 자, 긴뜨기를 넣어준 코는 이게 지금 긴뜨기 다리잖아요. 이 긴뜨기 다리에 살짝 오른쪽에 만들어져 있을 거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사슬뜨기 코 2개 중에 첫 번째 코,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뜨개 방향이 지금 반대에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헷갈린다면 그냥 뒤집어서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떴으니까 이쪽 방향에서 코를 찾아주셔도 됩니다. 자, 이 정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 코는 찾았어요. 자, 이제 이 오른쪽 코를 포함해서 21개의 코를 쭉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단수링을 꽂아놓은 이쪽 코, 이 정면 말고 위에서 보셔야 돼요. 이 정면에 있는 이 세로 이 무늬는 말 그대로 무늬이고요. 코가 아닙니다. 코는 이 위쪽에 있어요. 자, 지금 체크를 해놓은 이 모서리, 사슬뜨기 2개 한 것 중에 첫 번째 코였죠. 여기 이 코부터 21개를 쭉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 하고 그 옆에 21. 여기도 역시 사슬 2개를 세웠던 것 중에 1개의 코입니다. 여기에다 단수링 체크를 해놓고 뒤집어서 확인을 해보면, 자, 이쪽 모서리를 뜰 때 긴뜨기 뜨고 사슬 세우고 또 사슬 하나 세우고 긴뜨기 해줬잖아요. 그 사슬 2개 중에 이번에는 2번째 사슬에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른쪽은 첫 번째 사슬, 여기 뒤집었을 때 첫 번째 사슬에 해당이 됐고, 왼쪽은 뒤집었을 때 2번째 사슬에 해당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해가 되시죠? 사슬 2개가 각각 한쪽 면에 해당되는 코이기 때문에 여기는 2번째 사슬이 이쪽 면에 해당하는 코였고, 여기는 첫 번째 사슬이 이쪽 면에 해당하는 코가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2번째 코는 이쪽 면에 해당하는 코가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코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색깔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정면에서 한 번의 위치를 한번 찾아볼게요. 오른쪽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오른쪽 부분 보시면 이렇게 기다랗게 무늬 하나 되어 있어요. 이 무늬에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코를 찌르면 여기가 바로 첫 번째 코가 될 겁니다. 뒤집어서 한번 볼게요. 뒤집어서 보면 긴뜨기 코 있고 그 옆에 첫 번째 사슬 했던 그 위치에 단수링 꽂혀 있는 거 확인되시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 모서리 부분에 있는 무늬 바로 오른쪽 코, 이쪽을 찾고요. 여기를 찾았다면 21개를 쭉 세워주시면 돼요. 위쪽을 보고 지금 꽂혀있는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 하고 여기 21번째 코에다가 체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티브와 모티브를 서로 이어줄 때는 각각 모티브에서 21개의 코를 주어가지고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처음에는 눈으로만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 몇 번은 이런 식으로 모티브의 모서리마다 서로 맞닿는 부분 이렇게 2개씩 단수링을 체크해서 처음과 끝을 표시하면서 모티브 익히를 해주시고요. 어느 정도 눈에 익었다 싶으면 그냥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모티브를 이어놓고 나면 지금 여기서 한두 코를 틀려도 크게 티가 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엄청 완벽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그냥 좀 편하게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개의 모티브를 이어주는 과정도 조금 더 굵은 실을 사용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은 이렇게 6개의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쉬지 않고 이렇게 끝나면 바로 다음 2개를 가지고 와서 또 쭉 이어주고 여기다 쭉 이어주고 해주시면 됩니다. 모티브의 겉면, 모티브의 얼굴 부분이 위를 향할 수 있도록 바닥에 내려놨다고 봤을 때 모티브를 이어줄 때는
이 얼굴 부분 있잖아요. 예쁘게 표현되어 있는 무늬가 겉으로 나와야 하는 이 부분이 서로 맞닿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티브의 뒷면이 양쪽 다 겉으로 나와 있을 때 이어주셔야 돼요. 안쪽에는 이렇게 예쁜 부분이 맞닿아서 숨을 수 있도록 덮어주시고 이렇게 뒷면을 바라보고 모티브를 쭉 이어주시면 됩니다. 빼뜨기로 이어주는 거라 이어주는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찔러 넣어야 하는 코는 잘 찾아주셔야 돼요. 지금 이 위쪽에 보이는 이 사슬을 주울 건데, 자, 앞에 있는 모티브에서는요, 이 V 모양 사슬 중에 앞에 있는 사슬만 이렇게 바늘을 찌르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모티브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을 때는요, 이 사슬 V 모양 중에 뒤쪽에 있는 사슬만 이렇게 찔러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앞에 두고 있는 모티브는 앞쪽 반코, 뒤에 두고 있는 모티브는 뒤쪽 반코를 주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단수링을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첫 코들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 첫 코 V 모양 중에 앞에 있는 편물은 앞쪽 반코, 그리고 뒤에 있는 편물은 뒤쪽 반코에 바늘을 찔러놨습니다. 실 가지고 와서 끌고 와주고요. 사슬뜨기를 하나 세워주세요. 자, 그리고 바로 다음 코로 넘어갈게요. 다음 코도 앞에서는 앞쪽 반코, 뒤에서는 뒤쪽 반코를 찔러주시고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빼뜨기를 해줄 때 너무 타이트하게 해주게 되면 모티브가 울퉁불퉁하게 예쁘지 않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빼뜨기는 항상 지금 바늘에 걸려있는 이 코의 크기가 너무 당겨지지 않게 힘을 너무 많이 주지 않은 상태에서 빼뜨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술렁술렁 바늘이 통과할 수 있는 조금 넉넉한 고리일 때 빼뜨기를 해주세요. 다음 코로 넘어옵니다. 앞쪽에 있는 편물에서는 앞쪽 반코, 뒤쪽에 있는 편물에서는 뒤쪽 반코를 주어서 빼뜨기. 고리가 술렁술렁 할 때 앞으로 넘어가서 앞쪽 반코, 뒤쪽 반코 주어서 빼뜨기. 이렇게 넉넉한 크기에서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코를 전체 다 찔러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앞쪽 반코, 뒤쪽 반코 구분해서 각각 찔러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바늘을 앞쪽 반코, 뒤쪽 반코 구분해서 넣어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편물을 앞쪽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는 뒷면이 되는 거고 얘를 이렇게 뒤집으면 여기가 겉면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들어준 이 무늬 여기에서 한쪽 반코가 남아있으면서 이렇게 예쁜 V 모양을 표현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가운데에 이 반코들 2개는 남겨놓고 뒤쪽에서만 이런 식으로 주워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앞쪽에서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뒤쪽에서 코를 남겨놓고 주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코를 찾아서 앞쪽 반코, 뒤쪽 반코 주어서 빼뜨기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여기까지 해준 게 여기까지 해준 겁니다. 우리는 모티브를 위에도 3개, 밑에도 3개, 그래서 이 중앙 부분을 쭉 연결을 해줘야 하잖아요. 이렇게 연결해야 하는 3개 중에 첫 번째 구간을 해준 거고요. 그대로 여기 2번째 구간으로 넘어와서 또 쭉 이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는 단수링 없이 그냥 코를 보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기 코 헷갈리시면 지금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놓고 영상을 재생시켜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예쁜 부분은 서로 덮어져서 맞닿아야 합니다. 이렇게 가려주시고 모티브의 뒷면이 양쪽에 모두 나올 수 있도록 두고 그대로 이어서 떠주시면 됩니다. 먼저 모티브 2개를 이어준 상태에서 바로 옆에 모티브로 넘어가서 모서리 코를 찾아주시고요. 그대로 빼뜨기를 해주시는데 여기 이 부분에서 빼뜨기를 해줄 때는 살짝 타이트하게 빼뜨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구멍이 크게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모티브 2개에서 다음 모티브 2개로 넘어가는 이 구간에서는 당겨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옆에 코로 넘어갑니다.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한 코씩 옆으로 이동해서 앞에서는 앞에 반코, 뒤에서는 뒤에 반코를 주워가면서 이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모티브 4개가 이 가운데 부분이 쭉 연결된 상태로 진행이 됐고요. 이제 마지막 모티브 2개까지 쭉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단스링 체크하실 거면 체크하시고요. 그대로 덮어서 예쁜 겉면은 서로 마주보게, 그리고 밖에는 안쪽 면이 모두 위치할 수 있도록 두시고, 이 중간 모티브에서 21개의 빼뜨기를 모두 해주셨다면 다음 마지막 모티브로 넘어와서 이제 다시 또 첫 번째 코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실을 조금 당겨서 타이트하게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바로 두 번째 코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느슨한 빼뜨기를 반대쪽 끝 21번째까지 쭉 반복해줄게요. 21번째 코까지 연결해주시고 실 늘려서 그대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꼬리실은 그대로 빼주시고요. 펼쳐보면 이런 식으로 예쁘게 연결이 되었을 거예요. 이제 다시 또 3장의 모티브를 가지고 와줍니다. 얘는 살짝 위쪽으로 올릴게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다가 또 하나, 둘, 3개 연결해주시면 돼요. 이때는 이 모티브를 이렇게 접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접어서 지금 맞닿는 이 부분을 연결하고 또 이어서 연결하고 또 이어서 연결을 해주면 얘를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랑 똑같이 이쪽 부분도 연결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3개씩 가지고 오면서 아래쪽으로 또 3개 연결하고 3개 연결하고 반복해서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여기 가운데 부분은 뚫려 있고요. 3개씩 맞닿는 이 위치들을 쭉쭉쭉 연결을 해준 상태예요.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3개, 3개, 3개 반복해서 모두 연결해주고 와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편물을 돌려서 가로 방향에서 쭉 연결을 해줄게요. 3개씩 연결해준 편물을 이런 식으로 가로 방향으로 놓고요. 이 끝부분 처음 시작하는 부분부터 쭉 반대쪽 끝부분까지 여기 이 부분까지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로 부분 연결했던 거랑 완전히 동일하게 해줄 거예요. 자, 연결해줄 편물을 이렇게 가로로 놔주시고 가장 아랫단을 위로 접어서 여기 맞닿는 부분을 연결해 줄게요. 위로 접었기 때문에 예쁜 겉면은 서로 맞닿을 수 있고요. 바깥쪽에는 안쪽 면이 양쪽 다 위치하고 있을 겁니다. 바늘을 찔러 넣는 위치는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했었던 것처럼 같은 위치에 바늘을 찔러 넣어주시고요. 실을 가지고 와줍니다. 그래서 실 끌어오고 사슬뜨기 하나. 여기 겹치는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모티브 2개는 쭉 연결해주고 이쪽 부분에서 영상을 재생시켜주세요. 자, 첫 번째 모티브끼리 연결을 해줬고요. 이제 교차되는 부분인데요. 여기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코 모든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헷갈리시면 20개의 빼뜨기를 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사슬뜨기 하나를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첫 번째 코에 들어간 빼뜨기는 없어서 원래는 21코지만 20개의 빼뜨기를 떠줬으면 맞게 뜨신 겁니다. 20개의 빼뜨기를 해준 후에 여기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지나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모티브로 가보면 위쪽에서 이미 사용이 된 부분 말고 그 옆에 코가 있죠. 여기에 들어가고 반대쪽에서도 첫 번째 코 위치 잘 확인해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빼뜨기를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옆에 코로 넘어가서 빼뜨기. 자, 이런 식으로 교차되는 지점도 특별히 다르게 떠줄 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와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모든 코에 코를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가로 부분은 굉장히 길죠. 여기는 3개씩만 연결을 하면 됐었는데 여기는 지금 9개의 모티브 서로 맞닿는 것끼리 다 연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 깁니다.
여기 반대쪽 부분이 될 때까지 연결을 해주시고요. 아래쪽 부분 일자로 쭉 빼뜨기 연결하고 윗부분도 일자로 쭉 빼뜨기 연결해서 모두 메꿔주고 와주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헷갈리실까봐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여기는 20코였잖아요. 첫 번째로 빼뜨기를 해주지 않고 사실만 했기 때문에 여기는 20코였는데요. 여기 지금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을 넘어오는 빼뜨기가 이 두 번째 모티브끼리 연결하는 첫 번째 빼뜨기 코예요. 여기가 자 여기 이 첫 번째 빼뜨기 코부터 지금 이 끝부분까지는 21개가 맞게 떠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21개의 빼뜨기가 여기 두 번째부터는 한 모티브마다 계속 생겨야 해요. 처음에만 20개였던 거고 이 다음부터는 또 21개가 맞춰져야 됩니다. 21개까지 했으면 또 다음 모티브와 그 다음 모티브로 넘어가서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을 덮으면서 생기는 이 빼뜨기가 또 여기 다음 모티브 연결하는 것의 첫 번째 코가 되는 거예요. 쭉 21개를 또 해주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한두 코 정도는 빼먹거나 틀려도 겉에서 티가 나지 않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천천히 해주시고요. 대신 빼뜨기가 너무 작게 떠질 경우에는 예쁘지 않으니까 빼뜨기는 넉넉하게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이사이 빈틈을 모두 메꿔주고 엄청나게 커다란 직사각형 편물 조각 한 덩이를 만들어줬습니다. 여기 이렇게 색한 부분, 이 부분의 길이는 31cm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길쭉한 가로 부분은 약 98cm 정도가 나와요. 이 모티브의 크기에 따라서 크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 모티브를 가방의 형태로 접어가지고 다시 또 빼뜨기로 맞닿는 부분을 연결해주는 작업을 해줄 거예요. 지금 화면에 우리가 만들어준 큰 편물이 다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화면에 보이는 그림처럼 우리가 모든 모티브를 연결해줬습니다. 이제 이 모티브를 이런 식으로 접어줄 거예요. 자, 접어줄 때는 이 모티브의 얼굴 부분이 위쪽을 향하도록 똑바로 내려놔주세요. 이 뒤가 뒷부분이고요. 이 모티브의 앞쪽이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바닥에 내려놓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처럼 모티브를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 모티브는 총 27개로 만들어졌고 높이가 3칸이기 때문에 3등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9개의 모티브를 사용한 왼쪽의 첫 번째 네모, 그리고 또 9개의 모티브를 사용한 중간 네모, 그리고 또 9개의 모티브를 사용한 오른쪽의 세 번째 네모, 이렇게 구역을 3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끝에 있는 왼쪽 구역 말고요. 가운데에 있는 구역을 표시해놨습니다. 아래쪽에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자, 모티브의 겉면이 우리를 향한 상태에서 편물을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모티브를 접어주고 나면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는 이 부분이 서로 겹치게 될 거예요.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왼쪽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접혀서 교차되고 있는 이 부분의 반대쪽 끝부분, 이 끝부분을 지금 겹쳐져 있는 이쪽 부분으로 접어주세요. 자, 그럼 이 왼쪽 부분도 삼각형 모양으로 편물이 겹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서로 맞닿게 되잖아요. 여기 이 부분을 우리가 빼뜨기로 잇기 했던 것처럼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림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화면에 보이는 그림처럼 기다란 편물을 접어준 후에 왼쪽 구간에 있는 끝부분을 또 반으로 접어서 삼각형 모양이 될 수 있도록 접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시되어 있는 분홍색 구간만큼 겹치게 되는 거예요. 이 겹치는 부분을 빼뜨기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연결해줘야 하는 위치는 여기 가운데로 모아지는 이 지점부터 왼쪽 모서리 끝부분입니다. 대각선으로 쭉 연결을 해줄 거예요. 대각선이지만 지금까지 했던 거랑 같은 방법으로 코를 찾아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미 사용을 해준 코는 사용을 하지 않고요. 우리 계속 바늘 찔러 넣었었던 그 코에 똑같이 들어가서 이 반대쪽 편물에서도 같은 위치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맞닿는 편물은 안쪽이 겉을 향하고 있겠죠.
예쁜 얼굴 부분, 겉면은 서로서로 맞닿아 있을 거예요.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고요. 바로 옆에 코로 이동해서 쭉 대각선으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 겹쳐지는 부분을 연결해서 여기 모서리 끝부분까지 연결해주고 올게요. 자, 끝부분까지 와서도 마지막 코끼리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여기는 우리가 이미 들어갔었던 코도 한 번 더 들어가서 빼뜨기를 해주고 실을 쭉 늘려서 잘라줄게요. 그대로 빼주시면 됩니다. 지금 생기는 이 꼬리실들은 모두 돗바늘 끼워서 안쪽에 숨겨주셔야 하는 꼬리실이에요. 가방을 모두 만든 후에 귀찮겠지만 돗바늘 끼워서 모두 정리해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연결해준 거잖아요. 이제 이 연결이 끝났다면 반대쪽 오른쪽을 하기 위해서 편물을 뒤집어 주세요. 지금 바라보고 있는 편물 말고 반대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우리가 연결해야 하는 부분은 왼쪽에 오게 됩니다. 아까랑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여기가 지금 삼각형으로 겹쳐져 있고 이제는 오른쪽 부분까지 모두 다 겹치게 접혀져 있는데 이 왼쪽 부분만 이렇게 넓게 네모난 부분이 펼쳐져 있어요. 지금 연결해줘야 하는 끝점에 있는 대각선 이 모서리를 안으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도 삼각형으로 접히게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 부분부터 아래쪽 끝부분까지 여기 모서리 부분까지 빼뜨기를 사용해서 쭉 이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 했던 거랑 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똑같이 반복해주고 올게요. 자, 이쪽 대각선 부분도 모두 연결을 해줬습니다. 이제 가방의 형태는 얼추 만들어졌어요. 지금 안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가방을 전체적으로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가방의 겉면이 겉으로 올 수 있도록 뒤집어 줄게요. 자, 점점 가방으로 변신하고 있는 모습이 벌써부터 너무 예쁘지 않은가요? 자, 이제 가방의 형태는 모두 잡아줬고요. 이제 이 윗부분을 정돈해주는 거랑 그리고 끈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끈은 한쪽에서 해줬던 방법을 동일하게 반대쪽에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쪽 끈을 먼저 만들어준 상태예요. 이 윗부분에 이 부분을 다듬어주고 여기를 살짝 부드럽게 연결해주면서 끈도 동시에 떠줄 겁니다.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지만 끈을 한쪽에 떠주고 반대편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끈을 떠준 후에 여기 맞닿는 부분을 돗바늘로 연결해 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달랑달랑 거리지만 여기도 돗바늘을 사용해서 연결해 줄 거기 때문에 나중에 완성을 하고 나면 더 예뻐질 거예요. 자, 저는 한쪽의 끈은 모두 해준 상태입니다. 동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반대쪽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같은 방법으로 양쪽 면 모두 떠주고 와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는 위치는 정해져 있어요. 오른쪽에서 시작을 해줄 겁니다. 여기 이 모서리 부분에서 오른쪽 두길긴뜨기 말고 왼쪽에 있는 두길긴뜨기 중에 가장 끝에 있는 거. 하나, 둘, 셋, 네 번째 두길긴뜨기 위쪽에 있는 사슬로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두길긴뜨기 다리 있고 그 위쪽에 있는 사슬머리 전체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늘 찔러 넣고 새실을 가지고 와줍니다. 자, 새실을 뒤쪽에 대주시고요. 실을 끌고 와서 사슬뜨기를 하나 세워주세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코로 넘어가서 빼뜨기 작업을 쭉 해줄 겁니다. 앞에서 보이는 무늬 말고 위로 올려보면 V 모양 사슬 있잖아요. 이 사슬들을 전부 주워가면서 빼뜨기를 떠줄 거예요. 시작하는 위치는 반드시 이쪽 위치에서 시작을 해주시고 바로 옆에 코부터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빼뜨기. 자, 모티브와 모티브가 이어져야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여기에 코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 윗부분이 너무 느슨해지기 때문에 확 줄여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쪽에 보이는 마지막 코 있죠? 이 구멍 바로 위에 이 코에다가 빼뜨기를 넣어주시고 여기 지금 헷갈리는 부분은 다 그대로 건너뜁니다.
뒤에 꼬리실 한번 싹 잡아당겨주고요. 그리고 들어가야 하는 코는 여기를 전부 지나쳐서 지금 다음 모티브의 요 코의 머리 이쪽으로 들어가 줄게요. 자, 이 위치는 엄청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그냥 이 코 위쪽에 붙어있는 사슬인 것 같은 곳에 바늘을 이렇게 찔러 넣어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아래쪽에 다리가 있고 위쪽에 왠지 사슬이 있다 싶으면 그냥 여기다가 바늘을 이렇게 찔러 넣고요. 여기 헷갈리는 부분 다 건너뛰어서 반대쪽 모티브의 코 바로 위쪽에 머리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빼뜨기를 해서 여기 지금 울퉁불퉁했던 부분 그대로 감춰줬습니다. 자, 다음 코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다시 또 모서리 부분까지 가줍니다. 자, 모티브의 모서리입니다. 우리 모티브 모서리 뜰 때 긴뜨기 뜨고 사슬 2개 뜨고 긴뜨기 떴잖아요. 그 첫 번째 긴뜨기 위쪽에 붙어있는 사슬에 바늘 들어가서 빼뜨기 해주시고요. 여기 지금 큰 구멍, 복잡해 보이는 이 실이 있는 부분 다 건너뛰어서 반대쪽 모티브의 긴뜨기 위쪽 사슬 머리를 찾아서 뒤쪽에 꼬리실 감으면서 빼뜨기를 떠줍니다. 그 옆에 코도 빼뜨기. 자, 이렇게 처음 시작했던 곳부터 쭉 빼뜨기를 떠서 여기 가장 움푹 파인 곳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번에도 이 두길긴뜨기 해줬었던 이 부분을 활용을 해줄 건데 빼뜨기를 마지막으로 떠줘야 하는 위치는 이 두길긴뜨기 4개 중에 4번째 두길긴뜨기 위쪽 머리까지 가줄게요. 자, 여기 두길긴뜨기 위쪽 머리까지 빼뜨기를 넣어주시고요. 여기가 너무 깊숙하게 파여 있어서 여기는 한길긴뜨기를 사용해서 좀 메꿔주도록 할게요. 한길긴뜨기는 총 5개를 넣어줄 건데요. 한길긴뜨기를 넣을 때 코가 들어가야 하는 위치는 이 아래쪽 모티브의 모서리를 보시면 두길긴뜨기 4개 있고 가운데에 구멍 있잖아요. 이 구멍 바로 위쪽에 이렇게 코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커다란 구멍 바로 위쪽. 자, 한길긴뜨기를 할 때는 빼뜨기를 이 모서리 끝까지 떠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 모티브에서 두길긴뜨기 4개 한 것 중에 4번째 두길긴뜨기 위까지만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여기는 지금 빼뜨기가 되지 않은 곳이에요. 여기는 그대로 두고 한길긴뜨기 5개를 여기에다가 넣어줍니다. 실을 걸고 이 구멍 찾아서 한길긴뜨기 하나, 둘, 같은 코에 계속 넣는 겁니다. 셋, 넷, 5개를 넣어주세요. 5개 넣어주고 다시 또 빼뜨기를 시작해야 하는 위치는 여기 이쪽이랑 대칭이 돼야 하겠죠. 자, 이쪽 모티브에서 찾아보면 여기 두길긴뜨기 4개 들어갔던 것 중에 여기 첫 번째, 여기 사슬머리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다리에 사슬머리에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코너 부분을 지나오면서 깊숙하게 파여 있었던 부분을 조금 완만하게 다듬어 줬습니다. 이제 그대로 위쪽으로 쭉 올라가 주시면 돼요. 여기 반대쪽에서 했었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모서리와 모서리 이 부분 한 번씩 더 보여드릴게요. 자, 모티브와 모티브, 모서리 위치까지 왔어요. 자, 여기에서도 똑같아요. 여기 지금 긴뜨기, 사슬뜨기 2개 긴뜨기 들어간 이 부분이죠. 오른쪽에서는 첫 번째로 나오는 긴뜨기 코 위쪽 머리에 빼뜨기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모티브에서는 긴뜨기, 사슬뜨기 2개, 긴뜨기잖아요. 2번째로 나오는 긴뜨기, 여기 위쪽 머리에다가 여기 다 건너뛰어서 그대로 바늘 넣어주시면 됩니다. 뒤쪽에 꼬리실은 감고 그대로 빼뜨기 떠주시면 돼요. 자, 자연스럽게 여기 이 부분을 깔끔하게 다듬어 주고요. 바로 옆에 코로 넘어가서 또 빼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쭉 이 위로 올려줄 건데 어디까지 떠주시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쪽 가장 끝 모서리 여기에도 두길긴뜨기 4개 했었잖아요. 이것 중에 이 두길긴뜨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두길긴뜨기 코 머리
여기까지만 떠주시면 됩니다. 남은 부분 쭉 떠줄게요. 자, 좀 전에 설명했었던 두길긴뜨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두길긴뜨기에 사슬 머리까지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이제 끈으로 넘어갈 겁니다. 여기 이 부분은 비워놓고 나중에 끈을 다 떠주고, 지금 반대쪽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달랑달랑 우리가 끈을 떠줄 거예요. 여기를 돗바늘로 연결을 해서 메꿔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남겨둔 상태로 첫 번째 두길긴뜨기가 시작되는 이 코에서부터 바로 끈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끈을 뜰 때는 사슬뜨기를 59개 떠줄 거예요. 반대쪽에 있는 이런 무늬를 만들어 줄 건데요. 우리가 모티브를 뜰 때 이렇게 만들어줬었던 무늬와 동일한 무늬를 끈에다가 넣어줄 겁니다. 저는 59코가 될 수 있도록 끈을 떠줄 건데요. 혹시 길이를 더 줄여주거나 늘려주고 싶으신 분들은 규칙을 4의 배수 -1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59개의 사슬로 시작을 해줄게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끈을 뜰 때는 웬만해서는 멈추지 마시고 잡고 있었던 바늘과 실도 놓지 마시고 그대로 59개를 한 번에 떠주세요. 집중해서 숫자를 세면서 59개를 쭉 한 번에 떠주겠습니다. 지금 3개 떴고요. 넷, 다섯, 59개의 사슬을 쭉 떠줬습니다. 손을 떼지 말라고 한 이유는 이 끈이 꼬이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59개를 떠주시고요. 빼뜨기를 하면서 이쪽에다가 한번 찝어주고 그 다음에 끈을 쭉 왕복뜨기로 떠줄 거예요. 자, 바늘이 한 번 더 들어가야 하는 위치는 지금 이렇게 쭉 끈을 뜨고 오다가 우리가 처음 시작했었던 그 위치에 한 번 더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끈이 꼬이지 않도록 바늘을 찔러 넣고요. 여기를 단단히 잡고 끈이 꼬이지 않는지 한번 훑어주세요. 우리 처음 들어갔었던 그 코에다가 지금 바늘 한 번 더 찔러 넣은 거고요. 실 그대로 끌고 나와서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보이는 코에 위쪽 반코와 뒤쪽 코산을 주어서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자, 첫 코의 위치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첫 코의 위치가 헷갈리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 사슬의 수를 세서 59개의 사슬이 맞는지 어디가 첫 코인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바늘을 찔러 넣을 때는 위쪽에 있는 반코와 뒤쪽에 있는 코산을 함께 찔러 넣고요. 아래쪽에는 한 가닥의 반코, 아래쪽 반코만 남을 수 있도록 찔러 넣어야 이 끝부분이 깔끔하게 표현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를 떠줄게요. 자, 첫 코는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놓겠습니다. 그 옆에 코도 위쪽 반코와 뒤쪽 코산을 함께 찔러 넣고요. 아래쪽에 아래쪽 반코만 남을 수 있게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짧은뜨기의 수도 59개가 되겠죠. 여기 반대쪽 끝부분까지 59개의 짧은뜨기를 위쪽 반코와 뒤쪽 코산만 주어서 쭉 떠주고 올게요. 자, 이 짧은뜨기 코가 59개가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사슬뜨기를 3개 세워줄게요. 그리고 세 번째 코에다가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놓습니다. 자, 왕복뜨기이기 때문에 편물을 뒤집어 줄게요. 자, 반대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실을 한번 걸어서 이 사슬뜨기 3개가 하나의 기둥사슬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코는 한길긴뜨기 하나가 들어가 있는 셈이에요. 두 번째 코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코에 바늘을 넣을 때 사슬머리 전체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지 않고요. 이 V 모양 사슬 중에 앞쪽에 있는 반코에다가만 바늘을 찔러 넣을 겁니다. 뒤쪽에 한 가닥은 그대로 두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런 무늬를 만들 때 주워줄 코가 생깁니다. 여기는 뒷면이기 때문에 나중에 앞쪽을 보고 뜰 때 남아있어야 하는 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을 걸고 앞쪽에 있는 코 한 가닥을 주워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뒤쪽에 이렇게 반코가 남아있게 되겠죠. 이 다음 단을 뜰 때 반대 방향에서 주워줄 수 있는 코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바로 옆에 코에다가도 앞쪽 반코만 주워서 한길긴뜨기, 그 옆에도 앞쪽 반코만 주워서 한길긴뜨기를 쭉 떠줄게요. 모든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다리에 수를 세워주시면 됩니다. 이 끝에 있는 사슬뜨기 하나까지 포함해서 59개의 한길긴뜨기 다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앞쪽 반코만 주워가지고
한길긴뜨기를 쭉 떠주겠습니다. 자, 한길긴뜨기를 쭉 떠주고요. 단스링을 꽂아놨던 마지막 코에다가도 앞쪽 반코만 주어서 한길긴뜨기를 떠주면서 이번 단도 마무리해줄게요. 자, 다음 단을 뜨기 위해서 사슬뜨기를 하나 세워주고요. 편물을 돌려줍니다. 자, 이제 끈의 마지막 단, 무늬를 넣어주는 단이에요. 자, 무늬를 넣어주는 전체적인 원리는 모티브에서 넣어줬었던 이 무늬 있죠. 이렇게 두길긴뜨기를 모아서 떠주는 방법을 사용할 거기는 한데요. 이 원에서 두길긴뜨기 모아뜨기를 할 때는 우리가 뒤쪽에 있는 코를 모두 주워줬었잖아요. 전단의 코를. 근데 이번 끈을 뜰 때는 코가 증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뒤쪽에 한 코씩 코를 비워두고 넘어갈 겁니다. 방법이 완전히 동일하진 않기 때문에 잘 보고 따라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실을 2번 감아줍니다. 두길긴뜨기를 하나만 해줄게요. 하나만 해줄 때 들어가는 위치는 지금 한길긴뜨기를 해주고 밑부분에 생겨있는 이 가로실을 봐주시면 돼요. 이 가로실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말고 세 번째 가로실로 들어가 줍니다. 이 한길긴뜨기 밑에마다 가로실이 이렇게 있죠? 이제 이 가로실의 개수를 잘 세주셔야 돼요. 하나, 둘, 세 번째에 아래에서 위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두길긴뜨기를 하나 떠줍니다.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만 해주고요. 그리고 이랑 짧은뜨기를 넣어줄 건데, 자, 첫 번째 한길긴뜨기 위쪽에 있는 코는 건너뛰고요. 여기 보시면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 있죠? 이게 첫 번째 한길긴뜨기 코였고 이게 두 번째잖아요. 이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에 사슬 머리 중에 뒤쪽에 있는 반코만 바늘을 찔러 넣겠습니다. 첫 번째 코는 건너뛰는 거예요. 지금 이 두길긴뜨기를 넣어줬기 때문에 이 첫 코는 비워두고 두 번째 코에 뒤쪽 반코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짧은뜨기는 하나, 둘, 세 개 떠줍니다. 자, 모티브를 뜰 때는 5개씩을 떠줬었잖아요. 끈을 뜰 때는 3개씩만 떠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또 실을 2번 감아주세요. 자, 그리고 원리는 똑같아요. 먼저 우리가 바늘 찔러 넣었었던 하나, 둘, 세 번째 이 가로실 한 번 더 들어가서 아래에서 위로 들어가서 실 끌고 2개 빼줍니다. 자, 2개 남아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도 하나, 둘, 3개를 지나치고 네 번째에 들어가 줄 겁니다. 이미 사용한 거 말고 그 옆에 하나, 둘, 3개 지나쳐서 네 번째 요 앞쪽에다가 실을 2번 걸어서 가로실 아래에서 위로 통과해 주세요. 실 끌고 와서 2개, 2개, 3개는 한 번에 통과해 줍니다. 자, 이렇게 모아뜨기를 해주고 나면 또 짧은뜨기를 넣어줘야 하는데요. 짧은뜨기는 우리 뒤쪽에 바로 보이는 이 사슬 하나는 건너뛰고요. 그 옆에 있는 이쪽 사슬에다가 이랑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끈을 뜰 때는 코수가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한 코는 비워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모아뜨기 한 코, 여기 위쪽에 사슬 생겼죠. 이게 여기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는 건너뛰고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 이랑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한 코 비어있는 거 확인되시죠? 여기 비어있죠? 다음 코에다가 이랑 짧은뜨기 넣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코가 늘어나지 않고 이 아래쪽에 있는 코수를 위쪽에서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뜨실 수 있어요. 하나, 둘 떴고요. 그 옆에 3개 떠주고 또 2번 감아서 먼저 들어갔었던 이쪽 앞쪽 반코 그리고 중간에 하나, 둘, 3개를 지나쳐서 네 번째 앞쪽 반코에 실 2번 감아서 아래에서 위로 넣어줍니다. 한 번에 통과. 자, 그리고 뒤쪽에서 한 코 건너뛰고 비워두고 그 옆에 코에 들어가서 이랑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뜨는 방법 자체는 앞쪽에서 반복했었던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뒤쪽에 한 코씩 비워놔야 한다는 것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이 패턴을 쭉 반복해주시면 돼요. 반대쪽 끝부분까지 가지고요. 끝부분에서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마지막 단도 거의 끝부분까지 왔습니다. 이랑 짧은뜨기 3개를 해준 거고요. 그 옆에는 짧은뜨기가 아니라 두길긴뜨기를 2코 모아뜨기 해줄 거예요. 일단 들어갔던 곳에 한번 들어가서 바늘 떠주고요.
하나, 둘, 세 칸을 건너뛰면 가장 끝부분에 마지막 코가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바늘을 찔러 넣고 모아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쪽은 한 코를 건너뛰게 되면 두 코가 남아있게 됩니다. 자, 여기 한 코를 건너뛰니까 그 옆에 코랑 단수링 꽂혀있는 마지막 코, 여기에다가 하나씩 짧은뜨기를 떠줄게요. 자, 마지막 코는 그냥 편하게 들어가서 짧은뜨기 떠주시면 돼요. 그대로 실을 쭉 늘려주는데요. 조금 여유있게 늘려주고 잘라줄게요. 그대로 뒤쪽으로 빼주시고, 자, 여러분은 방금 보여드린 앞부분을 다듬으면서 끈을 떠주는 작업을 반대쪽에도 완전히 동일하게 떠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미리 떠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양쪽 끈을 모두 떠왔다는 가정하에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꼬리실은 방금 우리가 끊어준 건 이쪽 방향에서 끝나고요. 여러분이 반대쪽 끈을 쭉 떴다면 이쪽에도 이렇게 꼬리실이 남게 될 거예요. 양쪽 모두 조금 넉넉하게 남겨서 여기 이렇게 들떠있는 부분을 붙이는데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쪽 보여드릴게요. 이 길게 남겨놨던 실 끝에다가 돗바늘을 끼워줍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간당간당하게 붙어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착 튼튼하게 붙이는데 이 꼬리실과 돗바늘을 활용을 해줄 거예요. 자, 이 모티브의 가장 모서리는 여기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이런 식으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튼튼하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정해진 위치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벌어져 있는 이 부분을 돗바늘로 통과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끈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느슨하게 하거나 대충 연결을 해버리면 나중에 늘어지거나 보기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튼튼하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주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렇게 쭉 연결을 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중이에요. 이쪽도 연결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쪽 방향까지 쭉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반대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주시면 돼요. 바늘을 반대쪽 끈에다가 자연스럽게 통과시켜서 이쪽도 여기 모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한번 튼튼하게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튼튼하게 연결해 주셨다면 이 실은 안쪽에서 매듭 지어주고 숨겨줄게요. 가장 가까운 한 땀을 들어서 구멍이 작아지기 전에 통과. 그리고 안쪽에 실은 잘 숨겨주시면 됩니다. 여기 반대쪽에 길게 남겨놓은 꼬리실에도 똑같이 돗바늘을 연결해서 이쪽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를 단단하게 연결해주고 올게요. 자, 이렇게 반대쪽도 모두 끈의 끝부분을 모티브와 연결해줬습니다. 자, 이제 이 가운데 부분만 연결해주면 끝이에요. 연결해줘야 하는 길이의 약 3배 이상이 되는 길이만큼 꼬리실을 잘라줄게요. 둘, 셋 하고 조금 넉넉하게 실을 잘라줍니다. 자, 오른쪽에서부터 연결을 해나갈게요. 연결은 돗바늘로 해주기 때문에 빼뜨기를 할 때랑은 반대로, 빼뜨기는 무늬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접었잖아요. 돗바늘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늬가 겉으로 나올 수 있게 접어주세요. 양쪽 바깥 모두 무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앞쪽에 있는 편물에서는 V 모양 사슬 중에 뒤쪽에 있는 반코, 그리고 뒤쪽에 있는 편물에서는 V 모양 사슬 중에 앞쪽에 있는 반코만 주어주겠습니다. 빼뜨기를 할 때랑은 반대죠. 먼저 앞쪽 편물에서 첫 번째 다리가 있는 이 부분에 뒤쪽 반코만 주어서 바늘을 통과하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무늬에서 앞쪽 반코를 주어서 이렇게 한 번 더 앞에 있는 편물에서 이미 통과한 위치를 다시 한번 통과해줍니다. 살짝 매듭해주기 위해서 한 거고요.
이 뒤쪽으로는 이제 한 칸씩 이동하면서 요령껏 잘 맞닿는 코끼리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중간중간 펼쳐봤을 때 여기 지금 이렇게 다리가 모아지는 이 부분과 여기에 다리가 모아지는 이 부분이 이렇게 만나야 예쁘잖아요.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요령껏 돗바늘을 통과해 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1대1로 하게 되면 오히려 그 무늬를 살려줄 수가 없어서 앞부분에서는 조금 변형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앞쪽에서 살짝 코스를 조절해줬더니 이제 만나게 되는 두 개의 코가 이렇게 X자 무늬를 만들어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를 맞춰줬으니 이 윗부분은 그대로 맞닿는 코 한 코에 하나씩 연결해주시면 되겠죠? 그래도 중간중간에 확인을 잘 해주세요. 돗바늘이 통과하는 방향은 이렇게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통과해주시면 됩니다. 뒤에 있는 편물에서는 앞쪽 방코, 앞에 있는 편물에서는 뒤쪽 방코를 계속 같은 방향으로 통과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요. 쭉 반대쪽까지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같은 방향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실은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숨겨주도록 할게요. 매듭을 단단하게 지어주고 숨겨주세요. 자, 안쪽에 한 땀을 살짝 떠서 고리가 완전히 작아지기 전에 바늘을 통과. 실은 안쪽에 쭉 통과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밀어 넣어서 숨겨주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생겼던 꼬리실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끈을 모두 떠줬어요. 서로 적당한 위치에서 잘 마주볼 수 있도록 꿰매줬고요. 이제 안쪽에 생기는 꼬리실 모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편물이 좀 우글우글 거린다면 얘는 면사라서 얼마든지 스팀을 하셔도 됩니다. 스팀 다리미를 사용해서 가방의 형태를 조금 더 예쁘게 잡아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가방 만드는 거 따라 하셨다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 가방을 이렇게 끝까지 다 함께 떠주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지 너무 궁금해요. 저도 이 가방을 뜰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손이 많이 갔고 또 힘들었기 때문에 이 가방을 끝까지 이렇게 뜨신 분이 계시다면 진짜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도 다 압니다. 과정은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어깨에 살짝 매봤을 때 얼마나 예쁜지 벌써 보셨죠? 이 길고 힘들었던 과정을 잘 이겨낸 우리끼리 예쁘게 들고 다니도록 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